이전 시간에 했던 게 자기장과 자기력사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적 성질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물질들이 왜 자기적 성질, 자석과 비슷한 성질을 띠는가 이걸 설명하는 건데 웨르스테드가 말하길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 자석뿐 아니라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게 자석까지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석의 철이 붙는 이유라든가 즉 자석의 성질을 띠는 이유라든가 이걸 전류로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다. 어떻게? 이렇게 한번 보자. 원자의 자석 모델을 보면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원자 모형을 생각해보면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도는 이런 모형을 생각할 수가 있어. 이런 모형을 생각해보면 지금 모든 물질들이 이런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원자는 핵 주변에 전자가 도는 모형인데 전자가 돈다는 건 즉 전하가 흐른다는 거고 전하가 흐르는 게 뭐야? 결국에 전류지.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건 다르게 생각하면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로 볼 수 있어 없어? 있거든. 이건 뭐야? 원형도선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원형도선을 생각하면 원형도선 어땠어? 원형도선은 자기장이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들어가고 나오는 이런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니까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뭔가 자석과 같은 성질을 띌 수 있겠네? 라고 보는 거야.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지. 원자 모형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형 쓰기도 했다가 저 모형 쓰기도 했다가 조금 그래. 어쨌건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원자 모형을 쓰지는 않지만 어쨌건 이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 모형을 끌어당겨 쓰기도 한다. 오케이? 지금 전자의 공전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므로 자기의 성질을 띌 수 있다. 또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듯이 전자 역시 핵 주변을 공전뿐 아니라 자전도 한다. 우리 지구가 자전하는 것처럼 전자도 자전을 한다. 라고 보면 전자가 자전을 하는 것 역시 전류의 흐름이 생기는 거니까 뭔가 자기장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전류로서 물질이 자석의 성질을 띠는 이유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자를 생각하면 볼 수 있다. 근데 물질은 여러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러 개의 원자들이 뭔가 같은 방향으로 획일되게 자기장을 형성하면 자기적 성질을 띌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적 성질을 띠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게 원자의 자석 모델이고 자기적 성질을 전류로서 설명을 하는 거죠. 물질들이 자석의 성질을 띠는 이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미시적 관점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핵이라든 방향으로 전류를 형성하는가 또는 자기장을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또는 핵이라지 않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물질을 분류를 할 수 있어. 그 분류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두 번째, 물질의 분류. 자기적 성질을 가지고 물질을 나눠보면 크게 몇 종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강자성체. 뭔가 강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강한 이미지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상자성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뭐가 있느냐? 반자성체라는 게 있다. 얘네 두 개는 비슷해. 얘네 두 개는 비슷한데 뭔가 정도의 차이가 있다. 어떤 게 더 세고? 당연히 강이 들어가는 게 더 세겠지? 강자성체가 뭔가 더 센 느낌이고 상자성체가 더 약한 느낌이고 반자성체는 반 글씨만 봐도 뭔가 반대로의 느낌이 있는 애야. 이런 게 있어. 물질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누는데 강자성체의 성질이 뭐냐면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어떤 물질에다가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는 거야.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즉 여기에 N극을 놔두고 여기에 S극 자석을 놔뒀다고 치자. 그럼 외부 자기장이 형성되지? 이런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이 물질이 외부 자국 공전이나 스핀 얘기하는 거겠지. 이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띠는 애들이 어떻게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활을 한다는 거야.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활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 뭐 이런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물질들 자체의 자기적 성질이 외부 자기장과 똑같은 방향으로 정렬을 한다는 거야. 정렬을 하게 된다. 오케이? 그럼 잘 봐. 자, 여기 N극에서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가는 게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면, 자, 이 물질에서 이쪽에서 자기장이 나오니까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으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S극. 지금 어떻게 돼? 달라붙으려는 뭐 이런 성질을 띠겠지. 이런 성질을 띈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강자성체의 특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외부 자기장 제거를 해주면, 외부 자기장, 즉 자석을 갑자기 치워주면 어떻게 되느냐? 치워줘도 이 상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자화를 유지한다. 이런 특징을 가진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뭐 자화되고 외부 자기장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면 물질의 자화 방향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고, 즉 이쪽이 N극, 나오는 방향이 N극, 들어가는 방향이 S극, 이런 상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화를 하게 되고, 이 자석을 제거해줘도 또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줘도 이 자화 상태를 유지하는 물질, 이런 걸 우리는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얘들한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철이라던가 니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사실 철이랑 니켈, 뭐 니켈은 안 익숙할 수도 있지만 철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적 없나? 철을 이렇게 자석을 가지고 철을 막 문질러 보면 나중에 철이 자석 역할을 해가지고 다른 클립 같은 걸 잡아당길 수 있는 그런 거 있는데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자석을 치워도 철은 자석의 성질을 띌 수가 있는데 그게 강자성체이기 때문이다. 상자성체는 쓰다 보니까 조금 내려놨는데, 상자성체는 강자성체랑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뭐 세기 정도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자화되는 세기의 정도도 좀 다르기도 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주면 자화를 유지한다 못한다? 자화 유지를 못하는 애들, 얘네가 상자성체. 오케이? 이런 애들에는 어떤 애들이 있느냐? 종이라던가 알루미늄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있어. 뭐 자화되는 정도도 강자성체보다 약하기도 하고, 또 외부 자기장을 치워줘도 자화를 유지하는 강자성체에 비해서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치워주면 이렇게 자화된 게 이 방향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막 다시 흐트러진다는 거. 이게 상자성체의 특징이다. 그럼 반자성체의 특징은 뭔가? 반자성체 역시 강자성체의 반대죠. 상자성체의 반대적 개념으로서 어떤 거냐면,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외부 자기장 방향 자화가 아니라 외부 반대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자화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야.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N극, S극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여기에 뭐 반자성체 물질을 가져다 놓으면 강자성체의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된다면 반자성체는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되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되면 어떻게 돼? 이쪽이 N극,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쪽이 S극이 된다고. 그럼 밀어내려고 하죠. 그럼 밀어내는 힘을 받는 이것이 뭐? 반자성체라는 거. 오케이? 여기 가장 큰 차이다. 그럼 이 밀어내는 힘을 이용하는 이 반자성체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 있는가? 배우고 있지만 초전도체라는 게 있다. 이 초전도체는 이 자석으로부터 밀어내는 뭔가 반자성체인데,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자기부상열차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어쨌건 이 단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물질들이 자기적 성질을 띠는 것 역시 뭐로 설명이 가능하다? 전류로 설명이 가능하다. 왜? 원자 세계로 들어가 보면 전자 역시 공전 또는 자전을 하기 때문에, 공전 또는 자전을 한다는 건 전하가 움직인다는 거고,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가 형성되고, 전류가 형성되면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정도에 따라서 뭐
강자성체일 수도 있고 물질은 상자성체일 수도 있고 반자성체일 수도 있다는 거.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줘도 자화 상태를 유지하지 않느냐의 차이고, 얘네와 달리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된다는 성질이 있다는 거. 뭐 요 정도만 알아보면 자기적 성질에 따른 분류 부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전자기 유도. 뭐 지겹게 얘기했지만, 자,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웨르스테드가 얘기했지. 웨르스테드 말하기에 전류에 의해서 무엇이 형성된다?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했는데, 봐봐라. 과학자들에게는 단순한 믿음이 한 가지 있다. 단순한 믿음. 단순한 믿음. 자연은 대칭적이다는 믿음. 막연한 믿음이야. 뭔가 신념이야. 과학자들에게는 이런 막연한 믿음이 있어. 자연이 깔끔할 거란 말이야. 대칭적이라는 게 뭐야? 우리 흔히 초등학교 때 했던 이런 거 있지. 반 접어가지고 여기에 물감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접었다가 떼면 어떻게 돼? 좌우는 바뀌지만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이걸 뭐라고 하지? 데칼코마니라고 하지. 이런 게 바로 대칭이다. 좌우는 바뀌겠지만 뭔가 똑같은 모양으로 대칭적인 거. 자연 또한 뭐 이런 식일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웨르스테드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밝혀냈는데, 이런 막연한 자연의 대칭적이라는 믿음을 여기에 적용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생각까지도 할 수 있을까? 좌우는 바뀌지만이라고 했지? 전류에서 자기장이 형성되겠지만 무엇에서도? 자기장에 의해서도 무엇이 형성될 수 있다? 전류가 형성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자연은 대칭적이니까. 오케이? 이런 막연한 믿음으로부터 여기에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내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한 게 누구냐?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누구?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이런 자연의 대칭적인 생각을 통해서 자기장에 의해서도 전류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밝혀냈어. 그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다. 물론 단순하지. 누구든 생각해 놓을 수 있지만 자기장이 그럼 어떻게 해야 전류가 흐르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야. 패러데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 사람은 가난한 대장장의 아들 출신이 좀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이 공부도 뭐 어릴 때부터 했던 게 아니고 나이 들어서 공부도 할 수 있었고, 하지만 이 우리나라에 전 세계 과학계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야.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지. 거의 전기 쪽으로는 거의 최고지.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그 후에 나온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노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어디서 공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수 없으니까 여건상 어떻게 인쇄소에 취업해가지고 거기에 책들을 인쇄하면서 그걸 다 공부를 한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왕립학회에 들어가서 그 뉴턴 회장이었던 그 단체 있잖아. 거기에 들어가서 또 회장 권유도 받고, 회장 되라 뭐 이런 권유도 받고,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야. 어쨌건 이건 여담이고, 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전류에서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다면 자기장에서도 전류가 형성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이걸 밝혀냈지. 그러면 자기장을 어떻게 하면 전류가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게 뭐냐면 패러데이의 법칙인데, 자, 그냥 가만히 자기장만 있으면 전류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솔레노이드 이런 코일이 있어. 코일에 전구를 연결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전구를 연결했다. 그럼 가만히 있자. 무선에다가 전구만 연결됐으면 여기 불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겠지. 그런데 건전지를 연결하면 불이 들어오겠지만 건전지를 연결하지 않고도 얘한테 불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누가 알아냈다고? 패러데이가 알아냈다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법을 취하면 그렇게 되는지 알아보겠다 이거야. 단순해 뭔가 자기장으로 한 게 있으니까 어떤 애가 출동을 해야 되냐면 자석이 출동을 해줘야 돼. 자석이 출동을 해줘야 돼. 자석이 근처에 가만히 있으면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이 자석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집어도 던져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 다 해봤더니 건전지 없이도 자석을 이렇게만 해주면 여기에 빛이 들어오더라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줬더니 어떻게? 전구에 불이 들어오더라는 거야. 빨리 움직이면 불이 더 잘 들어오고 더 센 자석을 이용하면 불이 더 잘 들어오고 이런 사실을 밝혀냈어. 이게 바로 뭐냐면 패러데이 법칙이다. 건전지가 없어도 자석을 코일 주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사실을 밝혀내요. 즉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를 만드는 사실을 밝혀낸 게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다. 이게 뭐냐? 전자기 유도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전자기 유도란 무엇인가? 코일과 자석에 상대적 운동이 있으면 자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은 어떻게 되겠어? 변화하겠지. 뭐 이런 거지. 자석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자기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형성된다고 해보자. 자석이야. 자석. 자기장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얘가 가까이 가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이 몇 개가 되겠어? 1, 2, 3, 4, 5개가 되겠지? 5개가 통과하는데 멀어지면 얘는 옆으로 빠지고 얘도 옆으로 빠져서 3개 또는 1개가 될 수가 있다. 오케이? 즉 코일에 통과하는 자석이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개수가 변할 수가 있다.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 운동이란 말은 이런 거지. 상대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둘 다 똑같은 속도로 올라갔다 내렸다 한다는 건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건 상대적 운동이 아니고 어쩌면 가까워지건 멀어지건 이런 상대적 운동. 즉 다시 말해서 가까워지거나 멀어져야지 어떻게 돼?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의 수가 변화하겠지? 상대적 운동이 일어나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이 변하면 뭐가 생긴다? 마치 건전지를 끼워 넣은 것처럼 불이 들어온다. 즉 전압이 형성된다. 유도되었다고 해서 유도전압이라고 하는데 유도전압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 운동이 있어서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이 변화하면 5개, 3개, 1개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 건전지를 끼워 놓은 것처럼 전압이 유도가 되고 전압이 형성되어서 유도 전류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패러데이가 밝혀낸 전자기 유도다. 전자기 유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구에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즉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밝혀냈어. 정확하게 패러데이 법칙은 뭐냐면 이 유도 전압의 크기를 공식으로 나타낸 거야. 이 과정을 전자기 유도라고 부르는 과정이고 패러데이는 정확하게 뭘 밝혀내느냐? 이 유도 전압이 얼마인가 이걸 구할 수 있는 식을 찾아냈어. 그걸 한번 보면 여기 잘릴 수 있으니까 이때 형성되는 유도 전압은 얼마인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유도 전압은 더 크게 형성된다. 오케이? 많이 감을수록 좋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자속이 변화하는 속도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즉 짧은 시간 내에 자석을 그러니까 빨리 흔들면 흔들수록 어떻게? 유도 전압이 세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 얘가 빠를수록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짧을수록이니까 반비례 관계. 그리고 자속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이런 공식을 찾아냈어. 가문수에 비례하고 자속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그러니까 큰 자석을 이용하면 어떻게 써? 큰 자석을 이용하면 자속이 커지니까 자속의 변화도 커지겠지? 그지? 그러면 유도전압이 세지고 빨리 흔들면 빨리 흔들수록 이게 더 작아지니까 얘가 커지고 반비례 관계니까
이런 관계를 알았어. 이게 뭐냐면 패러데이 법칙이다. 이런 걸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다. 그러면 대체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무엇인가?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 마이너스는 사실 누가 붙였냐면 렌치라는 사람이 붙였다. 이걸 렌치라는 사람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렌치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런 거야. 그러면 자 건전지도 생각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룩이라는 얘기인데 건전지가 연결된 거랑 흡사하다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거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는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흘렀다가 저쪽 방향으로 흘렀다 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마치 이런 전지를 연결하는 거랑 같고 어떤 경우에 이런 전지를 연결하는 거랑 같은가. 즉 유도 전압의 방향은 무엇과 상관이 있는가를 밝혀낸 게 렌치거든. 유도 전압의 방향은 무엇과 상관이 있냐면 이런 거다. 다르게 말하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무엇과 상관이 있는가? 이걸 밝혀낸 건데 자, 이 코일은 특징이 있다. 자기를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거야. 즉 자석이 예를 들어서 가까이 오지? 가까이 오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이 많아져, 작아져? 많아진다고? 많아지게 되면 얘는 그 많은 게 싫은 거야. 나는 변화가 싫은 애거든. 많은 게 싫으면 얘는 자기장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렇게 반대로 형성해. 자기장. 그러면 얘를 이렇게 형성하기 위한 전류의 방향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흘러야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이런 방향. 즉, 자속의 변화를 싫어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흘린다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N극이 멀어지면 얘를 통과하는 자속이 많아져, 감소해. 감소하게 되지. 감소한다고? 감소하면 얘는 또 감소하는 게 싫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아, 또 간다고 진짜 가냐? 이러면서 자기장을 이렇게 형성해. 아랫방향으로. 그러면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겠어? 다시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겠지? 이런 식으로 자신,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방향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형성한다. 라고 해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유도전압의 방향이 이런 반대 방향, 자속의 변화를 싫어하는 방향으로 형성한다. 라는 얘기야. 다르게 말하면 N극이 다가오면 자기장을 이렇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코일이 무슨 극이 된다?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게 만든다는 거고 코일이 멀어지면 자석이 멀어지는 거 싫으니까 어떻게? 이쪽이 S극이 돼서 자석을 잡아당기려고 하고 이쪽이 N극이 되려고 한다 라는 얘기야. 그 의미를 담은 게 이 마이너스 렌치의 법칙이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게 뭐냐? 발전소야. 발전소. 수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이런 얘기 다 들어봤을 건데 그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이거야. 큰 자석 같은 애들이 있고 자석 같은 애들이 있고 여기에 뭐를 놔두느냐? 여기에 이런 코일 같은 애를 놔두는 거지. 발전기의 원리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코일 같은 애를 놔두는데 얘가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변하겠죠. 어떻게? 자, 얘가 이렇게 있으면 자기력선이 엄청 많이 통과할 거고 이렇게 있으면 자기력선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구멍을 통해서 자기력선이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있으면 많이 통과할 거고 이렇게 나란하게 있으면 통과를 못 하겠지. 그러면 이때는 자속이 0, 이때는 자속이 많다. 그렇게 되면 얘가 돌아가기만 하면 얘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이 변해 안 변해? 변화하지?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이 변화하면 유도전압이 형성되고 전류가 흐른다. 오케이? 그럼 수력 발전은 물을 떨어뜨려서 높은 곳에서 물을 떨어뜨려서 얘가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수력 발전이고 화력 발전은 석유 같은 걸 이용해서 불을 태워서 물을 끓인 다음에 물의 증기를 이용해서 얘를 돌아가게 해주는 게 화력 발전이고 원자력 발전은 그 에너지 핵융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얘를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엇을 이용해서 도느냐에 따라서 수력, 화력, 원자력인 거지 어쨌건 기본 원리는 이걸 이용해서 전기를 생성한다는 거야. 오케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스피커와 마이크가 있는데 스피커는 소리를 내어주는 장치고 마이크는 소리를 이제 입력 신호를 받아가지고 받아주는 애지. 그지? 얘네 두 개의 원리가 같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래? 정확하게는 얘네 원리는 같다고는 볼 수 없다. 잘 봐라. 마이크의 경우에는 입력 장치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게 되면 이 마이크 안에는 무엇이냐면 자석이 있고 코일이 있어.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마이크에 있는 진동판을 떨게 해준다고. 그러면 여기 자석이 진동판에 붙어 있으면 그 코일을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뭐가 형성되겠어?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이 변화하니까 전류가 형성될 거고, 이 전류를 통해서 전기적 신호, 즉 내 목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거야. 이게 마이크의 원리라면 스피커의 원리는 전류를 흘려주면 그 자석 내에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그게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쿵쾅 거려. 즉 스피커가 움직이게 돼도 힘을 받아서 자기장 속에서 전류를 흘려주면 힘을 받는 거고, 마이크는 어떻게 코일 속에 자석을 움직여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고, 자석에 의해서 전류를 만드느냐, 전류에 의해서 뭔가 힘을 만들어내냐, 순서가 뒤바뀐 거란 말이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놓으면 이 전자기유도도 대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